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올해 초에 가장 이슈가 많고 하이프가 많았던 주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하이프가 많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팔란티어라고 말씀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위에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최근 몇 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올라서 차트를 보시면 조만간 풀백이 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패턴인데요. 제가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란티어가 만약에 S&P 500에 들어간다고 결정만 난다면 팔란티어의 지금 주식 가격대를 다시 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주 전에 NK 트레이드 언와인딩으로 마진 콜들에 의해 강제 매도가 일어나면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의 주가가 아주 탄탄한 지지선인 200 SMA까지 내려오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크게 내려왔을 때 21불의 서비스 멤버분들과 팔란티어 주식을 크게 추가 매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 2022년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충분히 하면서 이 회사의 제품, 플랫폼, 그리고 비전도 너무 좋고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당시에 팔란티어에 대해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은 20년이 넘는 회사의 순수익과 캐시플로우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이 마이너스인데다가 고용인들에게 나눠주는 주식 옵션이 너무 많고 정부 계약은 인정을 하지만 커머셜 비즈니스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후반부에 발표된 분기 실적에서 제가 걱정했던 4가지 문제 중에 3가지가 해결이 되고 차트의 트렌드 역시 주가가 점점 내려가는 로어 로우 패턴에서 드디어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는 하이어 로우 패턴으로 바뀌는 데다가 50 SMA와 200 SMA 간의 갭이 줄어들면서 주식의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멤버분들과 함께 7불, 8불의 팔란티어 주식을 크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가격은 뉴스가 아니라 헤지 펀드들의 매수 매도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헤지 펀드들의 매수 매도 혹은 돈의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트의 지표들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대한 1:1 서비스뿐만 아니라 페이트론 서비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중요한 인덱스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투자를 나누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스윙 트레이드를 100개씩만 함께 하셨을 경우에 2023년부터 지금까지 6만 불 혹은 8천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났고요.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차트 분석을 통한 마켓의 상향과 하향 모멘텀을 잘 파악해서 콜 옵션과 풋 옵션 컨트랙트를 단 한 개씩만 팔았을 경우에도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5만 불 혹은 6,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멤버분들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께서도 인정하신 헤드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렁켄밀러께서 올해 1분기에 팔란티어 주식을 77만 주를 평균 단가 21불 선에서 매수하면서 큰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슈퍼 인베스터들도 드디어 팔란티어의 성장 포텐셜을 인지하고 매수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팔란티어의 분기 실적 수치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S&P 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와 헤지펀드들 역시 팔란티어 주식을 크게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30불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한 분의 아주 유명한 슈퍼 인베스터 분께서 팔란티어 주식을 평균 단가 22불 선에서 무려 570만 주나 매수했고 아주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투자로 아주 큰 수익을 내고 나서 그 수익으로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 5불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신 걸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탠리 드렁켄밀러에 이어서 팔란티어 주식을 크게 매수하신 이 슈퍼 인베스터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팔란티어 주주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분되는 뉴스였고 제가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해준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디스크립션만 듣고 더 자세한 디테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무에서 이번 달 말까지 주식 20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주식 20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무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마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면 워렌 버핏은 물론 워렌 버핏께서 인정하신 투자자 스탠리 드렁켄밀러라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만큼이나 또 유명하고 투자계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80조 원 이상을 운영하는 시타델 헤지펀드의 창시자이자 대표이시고 본인 자산이 무려 38빌리언 혹은 약 50조 원이나 되시는 케네트 그리핀 혹은 켄 그리핀입니다. 자, 켄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투자자이시라면 아마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론 베런과 함께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10년 전인 2013년에 테슬라가 약 5불이었을 당시에 85만 주 정도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분기에 60만 주 정도를 더 매수하신 분이시고 물론 중간에 수익을 내고 매도도 하셨지만 2014년에 테슬라가 약 13불이었을 때 무려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신 분으로 2020년부터 테슬라 주가가 10배 이상 오를 때 아주 큰 수익을 챙기셔서 큰 화제가 되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테슬라 주식을 8조 원 가까이 들고 계신 투자계의 거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테슬라로 10배 이상 수익을 내신 것도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자로 2013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평균 단가 34센트에 880만 주 가량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 분기에도 평균 단가 37센트에 또다시 500만 주를 매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도 평균 단가 45불 선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무려 2200만 주 이상이나 매수하신 투자자로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 투자로도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올해 1분기, 2분기에 엔비디아 주식을 무려 3,3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겼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켄 그리핀이 이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다음으로 크게 매수할 회사가 어딜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3회 리포트 때 켄 그리핀이 팔란티어 주식을 평균 단가 22불 선에서 570만 주 가량이나 매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팔란티어에 대한 하이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자, 스탠리 드렁켄밀러도 그랬지만 켄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 주식을 2021년쯤에 처음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손해를 보고 팔았고 2022년 초에 다시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손해를 보고 팔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의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팔란티어를 팔고 나서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올해 2분기에 평균 단가 22불 선에서 팔란티어 주식을 무려 520만 주 이상이나 매수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켄 그리핀이나 스탠리 드렁켄밀러 같은 분께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크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고 이 두 분 다 다음 분기나 몇 분기 후에 또다시 수익을 챙기시고 팔란티어 주식을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매수하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항상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두 분 다 팔란티어의 분기 실적 수치들을 보고 나서 정부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커머셜 비즈니스의 성장 포텐셜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다는 생각도 들지만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서 올해 초부터 투자를 크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9월 달에 S&P 500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날 팔란티어가 정말로 S&P 500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S&P 500에 포함이 되고 나서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오르긴 했었습니다. 자, 만약 많은 분들의 기대와 반대로 팔란티어가 9월에 S&P 500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S&P 500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팔란티어의 풀백이 와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의 지표들을 보면서 서비스 멤버분들과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스탠리 드렁켄밀러에 이어서 켄 그리핀까지도 팔란티어를 크게 매수했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